힘센 놈은 약자 괴롭혀도 됩니까?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에 앞섭니까? 근데 그 법이 말입니다. 만인에 평등하지 않고 만 명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무시. 2025년 4월 3일 새벽이에요. 백악관 로즈가든이에요.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어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동맹국들 눈에는 MAGA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Make America Grotesque Again. 미국을 다시 괴기스럽게. 한국 관세 25% 폭탄이 터졌어요. 한미 FTA로 0.2%였던 실효 관세율이 무려 50배 뛰어서 12.3%가 됐어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부 직격탄이었어요. 미국에 공장 지으러 들어간 우리 근로자들을 이민 단속국 동원해서 단속하고 구치소에 구금까지 시켰어요. 동맹국 근로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 그게 위대한 미국이에요? 이게 동맹이에요? 이게 자유무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힘센 놈이 약한 놈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오늘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판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힘의 논리와 법의 탄생.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가진 것 많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아무도 반박 못해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아무도 뭐라 못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 힘 있는 자가 규칙을 만드는 세상.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세상.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짐승이랑 뭐가 달라? 힘 있는 놈이 다 가져가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약속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약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약자도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아닌 법의 논리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문명이에요. 그게 인류가 짐승과 다른 이유예요. 근데요. 그 법을 판결하는 놈들과 권력자들이 짜고 치기 시작했어요. 지들 편한 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지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지들 사람한테는 솜방망이 처벌. 없는 사람한테는 쇠망치 처벌. 법을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탈주범 지강원이 1988년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 말을 남겼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그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게 없어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실형선고율 18%. 변호인 없는 피고인 실형선고율 82%. 같은 죄를 지어도 변호사 살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과가 4에서 5배 차이가 나요.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 정당 판결. 수백억 횡령한 재벌은 집행유예.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말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법정 안 분위기가 분노로 가득 찹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과 마두로 대통령 사건.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있는 놈들은 비싼 변호사 사서 법망을 이용해 다 빠져나와요. 세상은 우리가 지배한다며 조작질하는 검사. 부안에 동하여 지멋대로 판결하는 판사. 정관예우 받고 큰돈 챙기는 로펌 변호사. 힘 있는 자한테는 솜방망이 처벌. 힘 없는 자한테는 철퇴. 대형 로펌 컨설팅 받는 대기업은 면죄부.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 가진 놈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하등동물 취급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혁명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살아요? 근데 잠깐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무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6년 1월 3일 새벽이에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미군 델타포스가 들이닥쳤어요. 잠옷 차림의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어요. 미군 함정에 태워서 뉴욕으로 압송했어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다른 나라 군대가 침실에서 잡아간 거예요. 명분은요? 마약 밀매 혐의. ICC 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영국 국제법 교수는요? 타국에 대한 침략 범죄이자 불법적인 무력 사용이라고 규정했어요.
이게 국제법이에요. 이게 주권 존중이에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두들겨 패도 아무도 못 말리는 세상이에요. 그게 국내에서 가진 놈들이 없는 사람들 짓밟는 것과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법정 안 분위기가 더욱 격해집니다. 문명의 흐름 힘센 놈도 영원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저자는 다른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 문명의 흐름은 인도의 정신세계를 거쳐 중국의 실물자본을 경유하여 아프리카의 자연으로 회귀할 것 같다고요. 왜냐고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사람들이 지쳐가면서 결국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그리고 그 무서움을 동시에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인류는 아프리카의 자연으로 회귀하기 시작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계의 흐름에서 미국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위안화가 세계 무역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리자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는 나라들이 생겼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결했어요. 로마 제국도 망했고 대영 제국도 망했고 소련도 망했어요. 힘센 놈도 영원하지 않아요. 조폭도 힘이 떨어지면 등 뒤에서 칼 꽂힌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가 목전에 왔어요. 법정 안 분위기가 잠시 다른 쪽으로 쏠립니다. 트럼프와 마가의 민낯. 자, 이제 트럼프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트럼프가 외쳤어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한국 관세 25% 폭탄.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일본 전부 관세 폭탄. 동맹국 근로자 이민 단속국으로 구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침실에서 체포 압송. 이게 위대한 미국이에요. 트럼프 논리가 뭔지 알아요?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로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 선포하고 동맹국들한테 관세 폭탄을 때리고 안 따르면 융단 폭격 한번 맞아볼래 협박하고 에고 잘못했어요 큰형님. 이게 동맹이에요? 이게 자유무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폭 논리예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로테스크 어게인. 미국을 다시 괴기스럽게. 그게 지금 세계가 보는 마가의 진짜 모습이에요. 법정 안 분위기가 다시 유죄로 쏠립니다. 네타냐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 근데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베냐민 네타냐후예요.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피해 민족이에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 트라우마는 진짜예요. 그 고통은 진짜예요. 근데요. 그 트라우마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또 당할 수 있어. 저들은 잠재적 위협이야. 사전 예방 차원으로 먼저 때려야 해. 가자지구 민간인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린이가 전체 사망자의 40%가 넘어요. 병원을 폭격했어요. 식량과 물 공급을 차단했어요.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 범죄. 네타냐후 반응이요? ICC 결정은 터무니없고 반유대주의적이라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일제시대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아시죠? 강제징용, 위안부, 생체실험, 양민학살. 그 상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았어요. 근데요. 우리는 일본 국민한테 악감정이 없어요. 일본 제품도 사고, 일본 여행도 가고, 일본 문화도 즐겨요. 피해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일본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과거의 일제 피해를 이유로 삼아서 지금 일본의 병원, 학교, 민간시설을 폭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 범죄 아닙니까? 그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를 부활하여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할 수 있다고 아무 근거 없이 지레짐작으로 자의적 결정 내려 융단 폭격한다면 그게 사전 예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한 침략이에요. 피해의 역사가 가해의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정 안 분위기가 폭발 직전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트럼프. 미국이 손해봐왔고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세 폭탄과 베네수엘라 침공.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제 질서 파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네타냐후. 우리는 또 당할 수 있다 피해의식 쩔어 있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면 민간인 학살도 감수하고 공격을 자행한다. 우리 유대인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항상 먼저 행동해야 한다. 국제법 위반은 신경 안 쓴다. 트라우마와 아픔의 상흔을 이유로 무기 삼아 선제 공격을 정당화한다. 이게 21세기 강대국 논리예요. 국내에서 있는 놈들이 법을 지들 편한 대로 써먹는 것과 구조가 똑같아요. 힘이 곧 정의인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법정 안 분위기 완전히 유죄입니다. 마지막 반전.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ICC가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힘센 놈도 법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결국은 와요. 로마 제국도 망했고 대영 제국도 망했고 소련도 망했어요. 조폭도 힘이 떨어지면 등 뒤에서 칼 꽂힌다는 거예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위안화가 세계 무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가 오고 있어요. 힘센 놈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천천히 하지만 필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법정 안 분위기가 다시 흔들립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 드릴게요. 힘센 놈이 약자를 괴롭혀도 됩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베네수엘라 침공은 자국 우선주의입니까? 전범입니까? 네타냐후의 가자지구 공격은 정당방위입니까? 전범입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요. 돈이 법을 지배하는 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꿔야 할 현실입니까? 이 판결은 여러분이 내려주세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단 하나만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센 놈한테 순응하며 살 건지 아니면 내 자리에서 옳은 것을 지키며 살 건지 그거 생각하고 나서 다시 댓글 써주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주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하시고 재판장 자격 유지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